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정식을 작성하면 되겠네요. 살짝 어려워 보이잖아. 써줄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방정식이. 이거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건 얼마예요? 3. 이거는 두근씩 곱한 거 여기 들어가죠? 이거 뭐야, 여기잖아. 식을 작성할 수가 없네. 이거를 모르니까, 각각을. 이게 더한 것만 알고 있어, 이거 더한 것만. 그리고 여기 맞불입니다. 그러니까 뿔마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식을 만들으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근을 알 수가 있을까? 오른쪽 거에 방정식에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2차 방정식 수업에서 그 이해를 다 못한 거야. 이거의 근은 뭐예요? 근은 넣어서 야 여기다 알파 넣으면 0, 베타 넣으면 0, 감마 넣으면 0이라 그랬잖아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참인식이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이게 참이에요. 물어봅니다. 여기다 뭘 넣어야지 참이 돼요? 이게 참인 거 3개밖에 없는데 알파 마이너스 1을 넣어야 참이 된다고. 그거를 봐봐. 그때 그거를 완벽하게 숙지를 못하면 여기서도 또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으면 이해되지? 하지. 그러면은 그때 생각이 나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복습 약간만 하면 금방 또 다시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알파 빼기라고 이 방정식의 세 근이 이거였던 거야. 식을 직접 작성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 이렇게 딱 해서 이 세근의 곱을 구하라는 거니까 얘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또 전개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또 곱셈 공식을 잘해야 돼. 근데 이런 거는 할 줄 알지. 곱셈 공식 전개할 줄 알지. 이런 거 전개 어떻게 해요? 할 줄 알지? 이게 3차 방식 그거잖아. 여기다 1 넣은 거야. 1. 그럼 이 모양이 돼. 단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부호가 달라.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얘를 묶어가지고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한 번 더 묶으면 플러스 바뀌면서 1 빼기 베타 마이너스 한 번 더 묶으면 다시 마이너스가 되면서 1 빼기 감마로 바꾸고 얘를 전개하면은 1 세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1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앞에 있기 때문에 부호를 다 바꿔줘야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1의 세제곱이나 제곱은 그냥 1이니까 다시 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얘는 얼마예요? 알 수가 없죠. 얘는 3. 그래서 마이너스 3이고 근데 얘네 둘은 왜 1을 썼을까? 얘네 둘을 더한 거는 알 수가 있어요. 1이야. 두 개 더해서 1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175번도 인수정리를 이용한 식의 작성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틀리는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을 한 1시간 정도 했어요. 이거를. 근데 그때 수업을 다시 보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결론만 얘기하죠. 이건 3번 쓸 거를 한 번에 쓴 거라 그랬고 F1은 마이너스 2다. F3은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예요. F5는 마이너스 2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하더라? 다 넘겨. 왼쪽으로. 그 말이죠. 안에다 한다는 게. 왼쪽으로 이항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이 식이 마치 fx 플러스 2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좌변이.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어도 0, 3을 넣어도 0, 5를 넣어도 0이니까 이 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5를 인수로 갖는다 그랬죠? 근데 최고차에서 1이니까 얘가 1이면 얘도 1이지. 됨.
근데 이게 어려운 거지 지금. 이게 어렵지 이거 이해하는 게. 옛날 영상 좀 봐야 돼.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은. 그래서 2를 넘기면은 fx의 식을 알아낸 거예요. 1을 그냥 넘깁시다 이렇게. 이게 fx예요. 그럼 모든 근을 구하려면 전개해서 다시 인수 구해내야 되나 아니면 상수항만 알면 되나? 상수항만 알면 되지. 얘를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5잖아. 거기다가 빼기 1을 하니까 마이너스 17이 상수항입니다. 그러면은 최고 차이 계수는 1이니까 1분의 이거에 플러스 부에 마이너스 부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세 번째 거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세근의 곱은 17이 되겠어요. 너무 쉬워버렸잖아. 이거는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써가면서 하라는데 그런 거에 좀 약해. 게으르기 때문이죠. 선생님도 좀 약했어요. 어렸을 때 사실. 게을러서. 써가면서 하면 되거든. 3개씩 끊어서. 절대 안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다 서서히질 있네 이건. 6개밖에 안 돼. 이거 7개밖에 안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 알 수 있는 거 4가지 만들어 보죠. 뭐뭐 있더라?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기억나요? 켤레근은 안 만들어도 돼. 켤레근이 없잖아 문제. 이 2개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3 오메가 제곱까지 하고 이거 3개는 다음 줄에 쓰는 게 좋죠. 4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5 오메가 4제곱 더하기 6 오메가 5제곱 7 오메가 6제곱인데 왜 다음 주에 쓰냐면 이게 반복이야. 이게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없어져요. 여기는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랑 똑같아.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하고 똑같아. 3개 없애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숫자로 바뀌니까요. 그럼 다 더하면 되지 그냥. 슉슉슉슉슉. 그러면은 9 오메가 제곱 더하기 7 오메가 플러스 12 이거다. 그래서 개수를 맞추려 딱 보니까 뭐야 2차가 없어야 되네. 그럼 2차가 없어야 되면은 그거 옛날에 배웠는데 2차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얘로 차수를 낮출 수 있다 그랬죠. 오메가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로 바꿔서 넣으면 된단 말이야. 여기다가. 그럼 차수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다 기본기가 중요한 것이죠. 2차식이 주어지면 넘겨서 이항에서 차수를 낮추거나 이 식으로 통째로 나누거나 막 이런 걸 배웠었어요. 아니면 오메가로 나눠서 역수꼴의 합을 만들어가지고 곱셈공식을 쓰던가 이런 것도 배웠고. 아니면 2개를 통째로 이용하면 더 좋죠. 여기다 7을 곱해가지고 이용하면 더 좋아. 사실. 여기다 7을 곱하면 7오메가 제곱도 7오메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해도 돼요. 9를 곱하는 게 더 낫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넣으면 마이너스 9오메가 빼기 9 플러스 7오메가 플러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2오메가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2, B는 3이죠. 더하면은 1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되나? 준모? 아주 잘했어요.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야. 모르면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완전 쉬워 근데 이 정도는 이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고등수학이 난이도가 높아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쉬운 문제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이미 호흡이 좀 길잖아.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178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하시오. 오메가 문제 너무 재밌었잖아 지난 시간에.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재밌었어요. 방정식이 한 억으로 오메가라고 할 때 뭐야 이거 보던 게 아닌데? 이상한데? 이 방정식은 근데 오메가를 넣으면 참이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이 0이라는 거지. 양변에 오메가 제곱 곱할까?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거네.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요. 그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방정식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거랑 똑같은 거네요. 4개 만들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에다가 인수분해 맨날 하던 거죠. 벽에 써있죠.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에서 여기 방정식의 두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네요. 이 방정식 중에 한 허근을 참. 그러면은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당연히 근이니까. 그리고 떠올라 버렸죠 이제 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고, 근데 여기 켤레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3, 4번도 써줘야 됩니다. 오메가 더하기 켤레 오메가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가지고 두근의 합이니까 1이죠. 오메가 켤레 오메가는 두근의 곱이니까 1 됐죠. 이 네 가지를 다 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풀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요, 이 켤레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적인 방법이지. 켤레 오메가 분의 1을. 그러면 이게 오메가 곱하기 켤레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니까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냥. 요거 생각 못했나 다들? 여기 주어진 걸로 하는데 이걸 쓰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 빼기 오메가로 넣었어요? 그래도 돼. 근데 그럼 이게 1 빼기 오메가잖아. 그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넣어도 돼. 그럼 오메가 분의 1이 돼.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은 해봐. 끝까지. 다시 끝까지 해볼게. 켤레 오메가 이걸 안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하죠. 켤레 오메가는 1 빼기 오메가인데 1 빼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왼쪽만 하는 거다. 이건 아직 안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또 이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막혔나? 오메가 세제곱을 곱하면 돼. 분자를 올리려면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으로 바뀝니다. 됐어. 이건 어떻게 해서든 오메가 제곱이거든. 됐어요. 이건 여러분이 빨리 해서 알려줘. 고. 풀어본 선생님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요렇게 쓰면 되겠어요. 696 맞나?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였더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홀수 거듭 제곱이에요? 짝수 거듭 제곱이에요? 짝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바뀝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죠. 빼면 너무 싱겁잖아. 답이 0이 있네요. 맞아버렸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해설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얘를 바꾸는 방법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 더 있어요. 켤레 오메가가 있는데 이 모양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가 오메가를 곱합니다. 이렇게 분자 분모에다 오메가를 곱하세요. 그러면은 분모가 1이 돼버리죠. 은서는 어떻게 했나? 지금 세 가지 중에 번분수로 이렇게 했구나. 얘를 그러면 분자에다 곱할 때 오메가 분의 1로 곱했다는 거예요. 번분수로 어떻게 하지? 1분의 켤레 오메가 분의 1분의 오메가로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생님 처음에 했던 방법을 이용한 거죠. 근데 새로운 시각이 있었잖아 지금. 왜냐면 지난 시간에는 은서가 이렇게 한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5번 6번 만들 때 이거를 켤레 오메가만 넘겼잖아. 이렇게 이거를 켤레 오메가 나누고 오메가로 나눠서 양변을 나누고 그런 거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 더 소개를 하자면 이 모양을 통째로 만들어도 된다고. 오메가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다양한 아이디어를 배워놔야지 나중에 좋아요. 편하게 할 수 있어. 다 해버렸잖아 질문을. 오늘 실력업 내면 되겠잖아. 부족했던 거는 자기가 다시 풀어봅니다. 집에서 꼭. 실력업 하나 풀어볼까요? 근데 재미로 183번을 여러분이 한번 해봅니다. 아주 재밌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복습으로서. 학교 시험 문제도 많이 보여줬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학교 시험이. 참고로 학교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고1 거.
개념 원리 심한 문제는 그냥 나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난이도 중에 눈이 맞춰가지고 공부하면은 그냥 바로 망한다. 반도 못 풀어. 좋아서. 굿, 잘하는데 핵심 아이디어를 다 익혔군요. 182도 해보던가. 하고 있고 180 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은 계속 이거 합니다. 182. 다른 사람 이거 하시고 183번 하고 싶은 사람 안 되는 사람 앞에 봐. 일단은 4개 썼지.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여기 다 썼죠. 4개. 오메가 더하기 켤레 오메가는 마이너스 1. 오메가 켤레 오메가는 1. 근데 이것도 된다 했어. 지난 시간에. 켤레 오메가도 한 근이니까 이것도 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3, 4번, 1, 2, 3, 4번 중에 이 3, 4번 말고도 1, 2번이 켤레 오메가도 돼.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남강에서도 이거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잖아. 그러니까 1번은 기억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배워가는 거고. 그 니은을 변형할 때가 문제인데 니은의 왼쪽을 변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오메가 세제곱으로 곱하는 게 제일 좋지.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곱하면 오메가 제곱의 제곱이잖아. 돼 이거? 오메가 분의 1에다가 오메가 세제곱을 곱해서 통째로 제곱은 아직 안 하는 거지. 근데 1이니까 이게 그냥 1을 곱한 거니까. 그럼 오메가 4제곱은 다시 3개를 빼서 오메가가 되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왼쪽은 마이너스 1인데 오른쪽은 이렇게 돼 있잖아. 똑같은데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1이야. 똑같은 거 이걸로 되는 거 똑같으니까. 똑같은 과정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켤레 오메가를 이걸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거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냥 이거 자체가 켤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켤레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켤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켤레 오메가 4제곱 켤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켤레 오메가 마이너스 1 넘겨서 됐죠? 디귿만 잘하면 되는데 디귿은 선생님 힌트가 지난 시간에 있었지. 안에를 단항식으로 만드는 게 유리하다 그랬어요. 어느 문제에서 나니까 비슷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안에가 항이 2개 있으면 n승을 하기가 힘든다 그랬잖아요. 선생님께서.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넘겨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오메가 제곱이죠. 그래서 오메가 2n승이 되는 거예요. 이거 했어? 창민이? 이거 했으면 아주 잘했어. 수업을 잘 들었고. 여기는 어떻게 바꿔주냐? 이거는 숫자로 바꾸는 게 빨리 바꾸는 게 낫겠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의 n승에서 이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싶은데 못 뗍니다.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 뗄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켤레 오메가를 좀 간단히 할 수 있을까? 문제가 이게 맞지? 켤레 오메가를 없애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걸 배웠죠? 3번을 변형할 때 켤레 오메가는 마이너스 1 빼기 오메가인데 얘네들을 넘기면 이것이 오메가 제곱이라 배웠죠? 켤레 오메가가 오메가 제곱이야. 그러니까 한 허근의 제곱이 다른 허근이 되는 굉장히 신기한 방정식이다. 이것도 배웠죠? 그런 것들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메가 제곱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 그냥 제곱의 n승인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달라. 이거는 마이너스 1을 하고 오메가의 n승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n승에다가 오메가의 n승. 무슨 소리냐면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안 사라진다. 짝수일 때만 사라져.
뭐야? 답이 나왔네. 짝수만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짝수 넣으면 똑같잖아. 그래서 되는 거예요. 50개야. 돼? 근데 이것도 잠깐 이건 풀 시간 없었을 건데 잠깐 보면은 문형용 기출 갖고 왔는데 지금 막 푸는데 열리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막 하나 둘 셋 유치원 뭐 좀 모양을 알아둬야 된다 이런 거 얘기했잖아. 다 이렇게 등장하면은 거의 대부분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 가면. 근데 실제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아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방정식의 한 허근일 것이다 이런 생각 해줘야 돼요. 오메가 문제랑 똑같은 거야. 심지어 문제에 오메가 자체가 없어요. 이런 식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오메가라고 두면은 얘는 요 방정식의 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잖아. 얘는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수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수.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Z1이란 거는 오메가 1승 더하기 이건 켤레 오메가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Z2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켤레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Z3은 1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Z4는 다시 이게 되는 거야. Z5는 다시 이게 되는 거죠. Z6은 다시 1 더하기 1이 돼. 이게. 제일 구한 거야? 내가 더 빨리 구해볼게. 그러면 이거는 어떤 3차 방정식이냐면은 x 세제곱은 1 이거였으니까 맞나? 오메가 더하기 켤레 오메가는 마이너스 1. 오메가 켤레 오메가는 1. 이거는 마이너스 1. 요거는 합의 제곱 빼기 2곱. 곱은 1. 그러면은 1 빼기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거든. 맞지?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Z1까지만 더하거나 아니면은 2개 더하면 안 되고 3개 더하면 없어지고 4번까지 하거나 이걸 다 더했을 때 그러니까 몇 번째까지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n만 찾아라. 첫 번째까지 더했을 때랑 네 번째까지랑 그 다음에 7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 4, 7 해가지고 n이 될 수 있는 자연수 10에서부터 20까지 찾아내니까 마음이 급했잖아. 10, 13, 16, 19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 빨리 풀어버렸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봐봐. 뭔가 안 배우고 가면 풀겠어 이걸? 못 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배웠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추.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이해되죠. 오메가 이게 오메가로 보이는 거랑 숫자를 넣어가지고 더 찾아보는 거. 그리고 그걸 또 더해야 돼. 규칙성을 3개씩 끊어서 찾아봐야 되고 또 이거는 오메가 켤레 오메가의 곱셈 공식도 이용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아무 어디에도 이게 써있지가 않아요. x세제곱은 1의 방정식 해달라도 안 써있어. 이 방정식 해라도 안 써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있어. 그냥 이렇게 딱 내는 거예요. 10점이면 돼. 다 틀려와. 그러면 10점 빡빡 나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를 다 해마다 가르쳐 보고서 문제를 설명한단 말이야. 뭔가 풀 때. 이런 거 설명할 때도 기본 문제 풀 때도 이런 거에서 풀 수 있게 설명을 해요. 쓸데없는 설명이 아니라는 거 믿어주길 바래. 윤서 봐봐 맞춰버리잖아. 아무런 힌트 안 줬어 지금 선생님이. 오메가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맞췄잖아. 잘했어요. 박수 쳐 혼자. 됐어. 넘어가고 183은 해결됐죠? 나머지는 도전으로 하겠습니다. 재미있어서 한번 해봤고요. 넘어가. 미지수가 이게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근데 난 자꾸 왜 2차 연립 방정식인지 모르겠어. 연립 2차 방정식이냐 2차 연립 방정식이냐. 여러분은 뭐가 익숙해요? 2차 연립? 그럼 나 연립 2차 방정식 바꿔야지. 아무튼 연립 2차 방정식이나 뭐 2차 연립 방정식이나 뭐 마찬가지죠. 그게 뭔데? 처음 배우는 건데. 여기는 참고로 쉬어가는 단원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쉽진 않아 근데 여러분은. 고통, 인내와 고통이 있어. 계산이 복잡하죠. 근데 뭐 개념이 좀 쉽다 이런 겁니다. 개념은 아주 단순하죠.
일단 연립 2차 방정식 뭔지는 알아야겠어. 지친 건 아니겠지? 휴식 안 준다고? 휴식 줄까? 설명만 듣고 싶까? 아, 그랬어요? 그럼 말을 해. 말로 해. 괜찮아. 나 선생님 좀 민주적인 편인데 얘기하면 또 선생님 들어주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닥치세요. 그냥 합니다. 아무튼 설명만 간단하게 문제는 안 풀고 쉽게. 개념만. 미지수가 두 개, x랑 y가 있으니까 두 개죠. 연립이면은 식이 두 개인 거야, 이렇게.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연립 1차 방정식은 인간적으로 풀어봤잖아. x 플러스 y는 4, x 마이너스 y는 2 이런 거 푸는 거 어떻게 해요? 위아래를 더하거나 뺀다. 이게 무슨 법이죠? 가감하게 하는 거? 가감법. 더할까 뺄감 써서 가감하게. 가감법. 더하거나 빼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죠?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입하는 거. 무슨 법이라죠? 대입. 어떻게, 야, 너 선행해 온 거야? 어떻게 다 알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어? 아무튼,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는데, 1차 연립 방정식이죠. 연립 1차 방정식. 얘는 연립 2차니까 푸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연립 방정식은 똑같아요. 가감법 아니면 대입법인데, 가장 기본은 대입법이에요. 대입법이 기본입니다. 한 문자에 대해 풀어가지고 넣는 게 기본이고, 아니 왜 2차 방정식이냐면 얘는 1차인데 얘는 2차죠. 한쪽이라도 2차식이 있으면 2차 방정식이에요. 연립. 두 개를 연립 방정식 푸는데 한쪽이라도 2차가 있으면 연립 방정식. 이미 그러면 아까도 이런 문제 있었어요. 아까 기억나는데 피타고라스 할 때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뭐 4의 제곱은 x, y의 제곱 딱 이렇게 있었고 y가 뭐였더라? x 플러스 2였지. 이런 문제 있었잖아. 내가 여러분들 풀으라고 했잖아. 넣어가지고. 기억이 나버렸는데 이것도 사실 연립 2차 방정식이었던 거야. 이미 조금은 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원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겁니다. 별다른 건 없고 약간 특별한 형태 몇 가지가 추가돼. 그런 거 푸는 법을 배울 거고. 근데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이렇게 1차랑 2차 연립 방정식이 있고 2차 연립 방정식이 있어요. 이건 1차, 2차. 이건 2차, 2차. 그래도 어쨌든 둘 다 연립 2차 방정식이야. 왜냐하면 한쪽이라도 2차가 있으면 연립 2차 방정식이다. 2차 연립 방정식. 알겠죠?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연립 방정식. 푸는 법은 가장 기본이 대입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냐, 얘는 어떻게 푸냐는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내가 한번 질문하지. x 플러스 y는 4, xy는 2. 얘는 연립 방정식 풀어라 하면은 몇 차 연립 방정식일까요? 2차니까 물어봤겠죠? 아니 1차잖아 다. 개수가 1인데. 하지만 이 두 문자가 곱해졌죠? 그러면 두 문자에 대해서는 2차라고 합니다. x에 대해서는 1차항, y에 대해서 1차항. 두 문자에 대해서는 2차항이니까 얘도 사실은 2차 연립 방정식이에요. 실제로 연립을 하면 y는 4 빼기 x를 대입하잖아? 그럼 2차 방정식 나오잖아. 한쪽이. 2차 연립 방정식 일종이야. 근각에서로도 풀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거 배울 거예요. 별건 없고 그래서 미지수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자. 마치는 게 아니라 쉬자. 그냥 이거 볼게요. 그래서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풀이법이 뭐냐면 딱 한마디로 대입법.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서 대입하면 됩니다. y는 x 플러스 1을 풀어 정리해가지고 대입하면 돼요. 근데 때로는 좀 x로 정리할 때도 있습니다. 분수 나오면 개수가 분수가 나오면 x로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1차, 2차는 대입법이 기본이다. 끝이야 그냥. 엄청 쉬워. 해가 4쌍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다 구해야 돼요. 한 개라도 안 구하면 빵점이에요. 그리고 요 2차, 2차가 여러분들 거의 처음 본 건데 2차, 2차는 한쪽이 인수분해 되는 것만 나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세대지. 옛날 선배들은 한쪽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까지 막 다뤘습니다. 그리고 뭐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뭐 이차항을 소거하는 방법 막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삭제됐어. 축하해. 그리고 특강에도 있거든. 그것도 안 할 거예요. 특강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안 중요해야 합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한쪽이 반드시 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안 되는 거는 특별한 형태가 나오긴 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몇 개 나와.
그거는 위아래 가간법으로 해서 근데 쉽게 풀 수 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더 복잡한 그런 게 있었거든. 그런 건 안 나오고 엔간하면 한쪽이 다 인수분해 된다 보면 돼. 안 되면은 어디서 본 모양일 거야. 어디서 배운 걸 거야. 안 되는 건 가르쳐 줄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튼 좋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x 플러스 3y 인수분해 했다고 칩시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0 되게 하는 그런 xy는 이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3y가 0이거나 또는 x 빼기 y가 0이어야 되잖아. 근데 얘네가 1차식이네 이런 것처럼. 그러면 1번하고 2번 가지고 얘랑 같이 또 대입법으로 풀면 돼요. 한쪽을 인수분해해서 1차식을 2개 얻어서 얘를 풀듯이 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다 기억 안 해도 돼.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돼요. 선생님이 하나씩 필수예제 하면 다 나오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아무튼 뭘 배우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미지수가 2개 들어있는 연립 2차 방정식 배우는데 한쪽이라도 2차가 들어있으면은 연립 2차 방정식이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은 일단은 대입법입니다. 대입법을 하면 돼요. 1차식을 대입법 쓰면 돼요. 그러면 문제만 풀면 돼요. 휴식 5분 빠르게 풀고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 푸는 법만 알려주고 여러분에게 시킬 거야. 쉬운 거는. 해마다 그래 왔고요. 내가 풀어보겠습니다. 필수의 13번. 아주 빠르게. 어떻게 하냐면 2차, 1차니까 2차 연립방정식이죠. 어떻게 풀죠? y에 대해서 풀어가지고 y는 3x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2x제곱 빼기 3x에다가 y에 대해서 3x 플러스 1을 넣어가지고 플러스 3x 플러스 2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죠.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러면은 틀리면 안 되는데 빨리 하다가 마이너스 9x제곱 빨리 하면서 안 틀려봐야지. 이번에는 말 안 할게. 말 안 하면 안 틀릴 수 있어. 그러면은 없어지고. 아니 뭐야 너무 쉽잖아. 2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x 플러스 4가 되거든. 는 0을 풀어야 돼요. 2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거든. 2, 1 뿔뿔 해서 x는 뭐뭐예요? 빨리 불러봅니다. 닥치세요. 어디가 마이너스죠? 3x 빼기 2구나. 빼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죠. 여기는 플러스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렇죠. 다. 그러니까 빨리 하다가 더 망해버렸잖아. 근데 아무튼 중요한 얘기 아니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우리 중에. 근데 제일 중요한 얘기는 여기에요. x를 2개 구했잖아. 연립방정식이니까 항상 이렇게 열어두고 y를 같이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x에다 2를 넣는다고 참이 되는 게 아니고 x가 2일 때 y는 뭐냐면 여기다 넣을게요. 4지. 이 쌍이 해인 거예요. 쌍이. 순서 쌍이. 이렇게 써도 돼. 2,4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암묵적으로 여기는 x, 이게 y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가 x는 2, y는 4 또는이죠. 또는 x는 1, y는 1을 여기다 넣으면 y도 같이 구해야 돼 항상. 두 쌍이 나오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다음 거는 안 하겠습니다. 패스. 밑에는 집에서 해오는 거예요. 패스. 다음 2차 연립방정식. 2차 2차는 어떻게 풀으라 그랬죠? 한쪽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대입해서 푸는 건데 근데 왼쪽 거 너무 쉽기 때문에 오른쪽 거를 해보겠어요. 무리한 도전인데 선생님 항상 왼쪽 거만 하고 오른쪽 거 여러분 시켰거든. 그리고 넘어갔거든. 밑에는 이제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걸 풀어보는 건 처음이야. 하지만 풀 수 있지. 위에 는 0으로 정리된 거 인수분해 될 거야. 인수분해를 하세요. x 빼기 2y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 되거든. 근데 얘가 0이 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죠. 1번 x 빼기 2y가 0이거나 또는 2번 x 플러스 y가 0이면 되죠. 근데 이걸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x가 2y라는 거고요. 또는 두 번째 케이스는 x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 다 풀어야 돼. 여기서 1차식을 얻어가지고
얘랑 연립방정식을 두 번 풀어야 됩니다. 그럼 해가 몇 쌍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할 때 두 쌍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 두 쌍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쌍까지 나올 수 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야. 그러면은 x에다 2y 근데 이거는 또 주의할 점이 y는 2분의 1x로 넣을까요? x는 2y로 넣을까요? 선택해봐. x는 2y가 낫다는 거지. 근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선생님 하는 거 보면 안 헷갈릴 거야. x 대신에 2y를 넣어서 2y의 완전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6이니까 이건 4y 제곱이니까 4y 제곱 2y 제곱 6y 제곱 6y 제곱은 6이니까 y 제곱은 1이니까 y는 뿔마 1이죠. 그럼 빨리 이렇게 열어두세요. y 두 개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때 x를 항상 같이 구해야 돼요. 이 y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넣어야지. 이거 하는 중인데 지금 여기 문제 이거 반쪽하고 있는 거다. 뭐 하는지만 잘 알면 돼. 여기다 넣으면은 x는 빨빨 넣으면 마이너스 1 알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2번도 풀어보겠습니다. 다 지우고 이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을게. 넣으면은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x의 완전 제곱은 6이니까 3x 제곱은 6이니까 x제곱은 2니까 x는 뿔마 루트 2죠? 근데 끝난 게 아니고 빨리 열어두고 빨리 루트 2를 쓰고 한쪽은 마이너스 루트 2를 쓰고 y도 같이 구해야 돼. y도 쌍으로 이거 여기다 넣으면 되죠? 여기다 넣어야 돼. 이거 하고 2번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다 넣으면은 y는 플러스 그래서 네 쌍을 다 구해줘요. 또는 이거를 기호를 원래 이렇게 써요. 슉슉. 근데 선생님은 이게 좋더라고. 개성시대니까요. 알겠어요? 하나 더 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79번이 새로 나온 건데 안 하면 섭섭하잖아. 5분 동안 할 수 있을 건데. 이거는 몇 차 연립방정식인가? 2차는 어떻게 풀죠? 대입법을 써서 풀죠. 어떻게 푸냐면은 y 대신에 3 빼기 x를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x 3 빼기 x는 2를 풀면 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빼기 2는 0을 풀면 되죠. 왜 이쪽으로 넘겼을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을 풀면 되죠. 2, 1 마마니까 x는 뭐예요? 1 또는 2죠. 근데 y를 같이 구해야 되니까 넣으면 y는 2. 만약에 x를 넣으면 2를 넣으면 1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근데 끝이 아니고 요건 다른 풀이가 있어. 색다른 풀이. 해를 지금 구한 걸 써놓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들만 아는 거죠. 새로운 풀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 쓸 일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면 되는데 뭘 새로운 풀이를 배우냐 하면은 나중에 쓸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얘도 2차 연립방정식이니까 대입법.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 풀어가지고 대입법 쓰면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2차 연립방정식은 항상 대입법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학생이 너무 근각계수의 관계를 너무 많이 해서 거의 미쳐버린 거야. 맨날 2차 방정식 전 단원에서 2차 방정식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쳐버렸어. 모든 것이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합과 곱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XY가 막 알파 베타로 보이면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생각이 돼버린 거야. 미쳐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XY잖아 문자가. 그러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의 근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막 착시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럼 X가 똑같잖아. 문자를 다른 2차 방정식 보면 돼. 그래서 어떤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 y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입니다. t는 어디서 나왔냐면 그냥 x제곱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x랑 겹치니까 다른 문자 둔 것뿐이야. 아무튼 이것이 근과 계수의 두 근처럼 보인 거야. 그러면은 이게 숫자가 있으니까 쓸 수 있잖아. t제곱 빼기 3t 플러스 2는 0 방정식의 두 근이 x, y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끝까지 잘해야 돼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푼 거죠. 이게 훨씬 쉽단 말이죠. 두 근의 합하고 곱이 주어지면 이렇게 방정식 만드는 거 쉽단 말이야. 그러면은 마마 해가지고 t는 2 또는 t는 1이 나왔거든.
근데 여기서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 여기서 t는 x일까요? y일까요? x랑 y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인데 t는 x일까 y일까요? x이기도 하고 y이기도 할 수 있지. 만약에 얘가 x면 이게 y고 이게 x, y면 x인 거야.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두 근이 돼서 이 대칭적인 구조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걸 보고서 답을 이렇게 써줘야 돼. x가 만약에 2일 때는 y가 1인 거야. 얘가 x면 얘가 y. 또는 얘가 y면은 얘가 x면 얘가 y. 그래서 답을 하나만 쓰면 안 돼. 이렇게 두 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랑 1이 나왔다는 것은 얘가 x면 얘가 y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x면 얘가 x면 뭐야 더 어려워졌잖아. 2일 아니면 1이라고. 두 쌍 같이 써야 돼요. 그럼 요거는 힌트만 주겠습니다. 초조해야 하는 다들 미안해. 올 때는 여러분 마음이지 갈 때는 내 마음이지.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합에 잠깐만 이거를 그냥 분석해 봅시다. 2차 맞죠? 근데 한쪽이 인수분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특별한 형태야. 근데 그런 거 안 배운다며? 안 배우는데 이렇게 특별한 형태만 나와. 2차인데 한쪽이 인수분해 안 되는 거는 이런 좀 특별한 형태거나 대칭적인 형태. 이런 형태는 어떻게 푸냐면은 곱셈 공식에 변형을 해주면 됩니다. 합의 제곱 빼기 2곱으로 바꾸세요. 34죠? 곱이 15니까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30이잖아. 딱 64로 나오게 됐네요. 그러면은 합의 제곱이 얼마라는 거죠? 64니까 합은 얼마예요? 풀마 8로 해야 돼. 잘해야 됩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는 많아지는 거죠. 고등수학은 요게 차이점이에요. 중학생하고 다르다고.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된다. 오케이. 이때. 그러니까 이 식은 반드시 8 아니면 마이너스 8 해야 되는데 밑에 이게 있잖아. 15가. xy라는 게 15고 이 xy라는 게 15고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그럼 문제가 두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방금 배운 방법이 있어. 왼쪽에서 한 거. 이거를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두 근으로 보면 빨리 풀 수 있다고. 5, 3, 15에서 만마니까 답을 뭐라고 써야 돼? 1번은 x가 만약에 5면 y는 3 또는 x가 3이면 y가 5. 봐봐. 이게 쉽잖아. 쉬우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쉬운 방법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이건 여러분이 풀고 집에 가면 되겠어요. 요거를 만족하는 방정식 해를 두 쌍을 찾아서 딱 써봅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되겠어요. 마팔이 조심해야 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오케이, 갑니다. 고생이 많았어요. 여기까지 숙제 낼게.